안녕하십니까. 김철영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계약직 근로자와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음 시간에 파견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그동안 계약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좀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만 좀 정리를 하고 다음에 파견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직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기간제법에 따라서 2년을 초과해서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하면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러한 기간제법이 의도했던 그런 선한 의도와 달리 실제 결과는 2년을 초과해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2년이 되면 2년이 넘기 전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제 인물은 아니지만 저희가 계약직 근로자 그러면은 일반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몇 년 전에 나왔던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인 장그래라는 그 주인공이 있었는데, 장그래의 법적 신분이 계약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였죠. 네. 그리고 드라마 내용을 봐서 아시겠지만 저는 드라마를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원작인 만화를 좀 봤는데, 장그래가 그렇게 업무를 못하거나 그러지 않고 본인도 나름 열심히 했고, 물론 가다가 몇몇 가지 사소한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대부분은 나름 상당히 그 근무를 잘 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2년이 지나고 나서 장그래가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회사에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 내지는 또는 정규직 이런 걸로 전환이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업무를 잘하는 드라마의 주인공도 2년이 되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되지 못하고 기간제 근로자에서 기간의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기간제법이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의도와 달리 과연 저게 정말로 효율적인 법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도 그래서 기간제법의 그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기간을 2년이 아니고 좀 더 장기로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 극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그러한 시도는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는 지금은 2년까지가 한계고 2년을 넘어서 쓸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뭐냐면 2년이 되면 대부분의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그 직장에서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간제 근로자의 2년 계약 기간에 대한 것 말고 제가 또 다른 걸 하나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대기업의 임원들 같은 경우를 예정해서 기간제 근로자의 예외 규정 중에 전문직들과 그 다음에 소득 상위 25%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기간제법의 예외 조항, 그러니까 즉 2년이 넘는다고 해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한 사건은 아니었고 제가 좀 관여했던 것 중에서
제가 친하게 지내던 어떤 회사에 임원이 있었는데 한 4년 정도 이사로 근무했던 상황이었는데 4년 정도 근무했는데 회사하고 어떤 갈등이 발생해가지고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해서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 부당해고인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기간제 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에 4년을 근무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연봉이 소득 상위 25%에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연봉계약서를 좀 가져와서 연봉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연봉계약서를 들고 왔습니다. 정확하게 연봉이 얼마였는지 지금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2025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25%가 7,400만 원이 약간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금액은 모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매년 노동부에서 그 당해년도에 적용되는 소득 상위 25%가 얼마인지 하는 걸 노동부에서 공고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은 매년 바뀌고 그 금액은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2025년도는 7,425만 원? 그 정도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송이 2024년이었나 25년이었나 언제쯤 있었는데 연봉계약서 보니까 아무튼 그 소득상위 25%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면 당연히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이 됐을 텐데 4년이나 근무했으니까 회사에서 이거를 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기간이 종료됐다고 해서 더 이상 갱신하지 않고 해고를 했을까 하는 부분이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서 회사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분의 연봉계약서는 소득 상위 25%에 해당되지 않았는데 그분이 상여금이나 보너스, 기타 다른 형태로 해서 추가로 받은 급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가로 받은 급여를 다 합치니까 소득 상위 25% 금액에 살짝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다른 명목으로 비용 명목으로 받은 부분인데 실제로는 급여가 아니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비용 명목으로 받은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부 소득으로 인정돼서 실제로 소득 상위 25%에 해당돼서 그분이 구제 신청한 것은 기각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연봉계약서가 이런 게 기준이 되지만 실제로 연봉계약서에 정해진 금액보다 급여를 더 받은 게 있으면 그분의 전체 연봉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25%에 포함되면은 매년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2년을 넘어도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기간이 만료돼서 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게 되면 회사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기간제에 관한 실무적인 유형으로는 원래 기간제법은 24개월을 초과하면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이 되죠. 근데 실무적으로 회사에서는 일을 하다 보면은 하루 차이로 이걸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24개월 쓰고 끝내려고 했는데 행정처리를 어떻게 잘못하거나 아니면 깜빡 까먹거나 실수로 해서 하루라도 초과되게 되면 바로 더 이상 이분을 내보낼 수 없고 그 근로자를 내보낼 수 없고 그 근로자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23개월로 하는 케이스도 종종 봤습니다. 즉, 한 달에 여유 기간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는데 첫 해는 1년, 두 번째 해는 11개월. 그래서 혹시라도 그 11개월이 만에 하나 조금 경과된다 하더라도 24개월까지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간제법의 적용을 피해가려고 실무적으로 노력하는 경우들도 많이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24개월을 넘어갔을 때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는 제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죠. 정규직은 호봉 시스템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그런 근로자들을 정규직이라고 부르고, 무기계약직은 법적인 신분으로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만 실제는 호봉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계약직에서 기간만 무기로 연장된 게 무기계약직이라는 새로운 형태입니다. 이 무기계약직은 자동적으로 급여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하여는 어감이 무기계약직 그러면 정규직과 뭔가 구별이 되고 뭔가 차별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무기계약직을 사용하면서도 많은 회사에서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름가리를 해서 실제 무기계약직이 아닌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제가 봤던 이름으로는 상용직, 그 다음에 업무직, 그 다음에 공무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공무직은 뭐냐면은 국가에서 사용하는 무기계약직입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 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게 언론에 상당 부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무직 그러면은 공무직이 뭐지? 공무원인가? 아니면 또 공적인 일을 하는데 뭔가? 이게 뭐지? 하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공무직이 뭐냐면은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인데 공적인 업무를 한다는 의미로 공무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사용하면 공무직, 그 다음에 일반 회사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공무직이라고 쓰기는 좀 그러니까 업무직이라고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무기계약직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정규직과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을 때는 정규직과 차별을 받았을 때 이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서 차별금지 규정이 존재하지만 무기계약직은 독립된 차별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있는 일반적 규정, 즉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을 인용해서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이다 라고 판단하는 판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에 대한 반대되는 판결도 있어서 대법원에서 아직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직 민간기업의 정규직과 비교해서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직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교 대상 근로자가 국가에는 정규직 근로자라는 게 없죠.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과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공무직이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공무원을 비교 대상 근로자를 지정해서 나는 저 공무원과 동종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왜 나는 공무원만큼 월급을 받지 못하느냐. 이건 차별이다. 라고 예전에 주장해서 사건이 됐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명확하게 판시를 했습니다. 공무원은 일단 공무원 시험을 보고 들어오고 임용 경로가 다르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직분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 판결의 근거에서 보면 다른 민간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사회적 신분으로 볼 가능성이 좀 낮은 거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게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상당한 분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파견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